주봉도 아까 월봉에서는 상단 15만원 잡았는데 주봉에서도 이 엔벨로프를 상단 잡았습니다. 엔벨로프를 상단 지점을 잡았고요. 주봉상의 이 엔벨로프 상단 14만원을 돌파했을 때 여기 있는 주봉상에서 120주봉까지 터치할 수 있겠죠. 15만원 가깝기 때문에 여전히 월봉상에서의 15만원 상단은 유효하다. 그걸 돌파했지. 한마디로 14만원을 돌파하면 15만원도 돌파하기 위해서 유동성의 힘으로 슈팅할 가능성이 크죠. 제일 중요한 일봉을 봤을 때 최근에 정배열이 단기적으로 형성되는 거, 5일선, 11선, 22선, 삼지창 단기 이평선 정배열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계속 홀딩이 돼서 일봉상에서 봤을 때 5일선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보시고 5일선을 지지하고 올라간다면 추매를 하셔도 되고요.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4만원을 돌파하면 일봉상에서도 15만원을 돌파할 거고요. 15만원을 돌파하면 월봉상에서도 보셨지만 월봉상에서나 주봉상에서나 일봉상에서나 14만원을 돌파하면 단기적으로 18만원대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 18만원대까지 오버슈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만원, 15만원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고요. 일봉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지지 않는 이상 홀딩을 계속 해주시고 이제 단기 순이익으로 잡혔을 때 올해 2020년 목표가는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15만 2천원으로 저는 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맨소드입니다. 이마트 오늘 상승 많이 했었죠. 혹시 9월 9일 수요일 아침 제 영상을 보시고 혹시 15만 6천원에 매도를 거신 분들 조금 죄송스럽네요. 15만 6천원에 매도를 거신 분들은 15만 5,500원인가요? 15만 5천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조금 아쉬워요. 호가 단위 두 단위를 사이에 두고 윗꼬리를 달고 아래로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봉으로 끝났긴 했지만요, 빨간색으로. 하지만 조금 데이 트레이딩을 하신 분들은 아마 제가 2020년 단기 순이익을 바탕으로 이마트의 2020년 적정 주가는 15만 6천원이라 했을 때 그까지 올라왔을 때 호가창 두 단위는 솔직히 한 끗 차이입니다. 그때는 솔직히 데이 트레이딩, 만약 차트를 실시간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30분봉, 60분봉, 10분봉, 분봉을 보시고 아마 그 분봉이 15만 6천원 언저리에서 밑돌다가 아래로 떨어졌을 때 그때 아마 매도를 거셨으면 조금 수익을 챙기셨거나 혹은 평단가를 낮출 기회를 가질 수 있었지 않았나 조금 아쉬워요, 솔직히. 제가 2020년 적정 주가 15만 6천원이라고 했는데 정말 호가 단위 두 단위를 앞두고 윗꼬리를 달고 떨어졌어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 이마트의 유동성의 힘을 확인했다. 목요일장에서 그것만으로도 이마트 향후 주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약속드린 대로 14만원, 15만원 돌파 시 제가 바로 차트 리딩을 해드린다고 했고요. 리딩을 바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손절가 말씀드릴 거고 목표 주가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이마트는 당분간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손절가와 목표 주가 딱 그 박스, 만약 제가 제시한 이 목표 주가도 오버슈팅하면 진짜 유동성이 엄청나게 강한 거죠, 그만큼. 하지만 위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마트 계속 들고 계신 분을 위한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수급은 제가 9월 9일 아침에 방송했던 그날 이후로 지금 약 한 8%, 한 9%, 10% 조금 안 되게 올랐습니다. 14만 5,500원 종가 9월 10일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한 8, 9% 거의 10% 안 되게 올랐고요. 수급을 보시면 제가 그때 9월 9일 방송했던 이전에는 외국인의 지속적인 수급을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투신도 조금 물량은 작지만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게 고무적이다. 그래서 투신과 외국인의 수급 유동성을 계속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혹시나 전에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마트가 왜 이렇게 상승을 했는지, 앞으로 이마트 영업 전략이 어떤 건지 한번 제가 분석한 게 있으니까 오른쪽 상단을 클릭하셔서 한번 보시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 외국인과 투신의 이 지속적인 수급 여부를 확인하자고 했는데 방송 후 수요일 목요일 개인들은
개인들은 더 많이 팔았고요. 개인 물량이 계속 팔리고 있죠. 개인이 버린 것을 외국인 수급이 수요일 아침에 살짝 떨었지만 목요일날 다시 수급을 받쳐주면서 어느 정도 외국인이 계속 이 개인이 판 물량을 받쳐주고 있다. 게다가 기관이 거의 개인의 대부분의 물량을 기관이 사주고 있다. 투신도 오히려 물량을 더 많이 늘려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연기금도 발을 들이기 시작했고요. 스마트머니, 보험, 금융투자까지 모든 올 기관들이 다 이 개인들의 물량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투신의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게 잘 들어오고 있다. 개인들은 팔아주고 그 물량을 외국인과 투신과 금융투자를 선두로 기관들이 다 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신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투신은 중장기 자금, 보험은 스마트 똘똘한 스마트머니 자금, 연기금은 초장기 자금, 금융투자는 단기 자금이라 했습니다. 6개월 이내에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단기 자금, 단중장기 모든 자금들이 다 지금 유입되고 있는 기관들의 흐름이죠. 개인들이 판 물량을 다 사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그리고 외국인도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는 일주일 가까이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고요. 수급은 굉장히 좋은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월봉상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 9월 9일 수요일 아침에 이제 방송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따와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월봉은 제가 14만원, 15만원 돌파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자 했고요. 오늘 15만 5천원 상단 윗꼬리 달고 14만원 아래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14만원은 돌파했고 15만원도 돌파했지만 15만 5천원에서 윗꼬리 달고 아래도 조금 내려왔어요. 하지만 14만원대까지는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4만원은 안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선, 월봉상의 하단선 11만 5천원, 11만 7천원은 솔직히 제가 하단을 잡았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지기 전에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손절을 하셔야 되고 여기까지는 지금 하단선은 제가 저번 방송 때 말씀드렸던 이 월봉상의 하단 11만 5천원, 11만 7천원은 의미 없습니다. 이때까지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 10, 20% 더 떨어질 건데 이까지 떨어진다는 거는 그럴 바에는 손절을 부분 매도를 하거나 손절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14만원이 돌파했기 때문에 이 돌파선이 결국 하단선이 됩니다. 이제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추세가 오늘 금요일에도 이번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에서도 다시 또 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올렸을 때는 60월봉 위에 이 파란선 하늘색 선이 60월봉이거든요. 60월봉을 향해 또 고개를 치솟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고개를 들었죠.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60월봉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유동성의 힘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외국인과 투신의 지속적인 매수 유무도 중요하다고 했죠. 제가 계속 이 외국인과 투신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된다면 지금 이 60월봉을 향해서 고개를 더 지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원, 15만원은 다시 돌파할지 그 여부도 한번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주봉은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는 봐서는 15만 5천원을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 120주봉을 터치하고 윗꼬리 달고 아래로 내려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0주에 걸친 평단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고 아래로 내려왔어요. 이 윗꼬리가 진짜 고점이 될지 다시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유동성의 힘으로 끌어올릴지는 금요일장 추후의 장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봉상에서는 이거를 뚫는다 치고 이 상단 120주선 15만 3천원을 다시 한번 뚫을 시도를 할 것인가, 이거를 뚫었다면 저 위에 있는 200주선을 향해 이 사이의 매물대는 충분히 다 돌파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8만 6,500원 200주선까지도 돌파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15만 3천원 주봉상에서 120주선을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할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봉상 보겠습니다. 일봉상은 제가 저번에 9월 9일 수요일 아침 방송에서 5일선을 지지하는지 확인하자고 했는데 5일선 9월 9일 방송이 이날입니다. 이날부터 5일선 딱 지지하고 시가와 동시에 착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15일선은 지지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급은 당연히 받쳐줬고요. 개인들은 계속 떨구고 기관들은 투신과 아까 금융기관, 스마트머니, 뭐 장기 자금들이 다 연기금까지 다 합세해서 쭉 고개를 시켜 올렸죠. 개인 물량은 떨구고 그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추세가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그 추세를 이어서 14만원을 돌파했죠. 14만원을 강력하게 돌파하고 윗꼬리 15만 5천원을 달고
아래로 떨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봉상에서 이 추세선을 제가 그어놨습니다. 이 파란색 선 추세선을 그어난 이 상단 지점을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상단선은 안착하는 모습, 이 상단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은 유동성의 힘으로 또 다른 레벨로 지금 진입했죠. 지금 차트가. 그래서 지금 15만, 제가 2020년 목표가가 15만 6천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쉽게 호가 단위 2단위를 두 단위를 코앞에 두고 15만 5천 원은 바닥을 윗꼬리를 달고 아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일봉상에선 제가 상단을 끈 어나더 레벨로 진입했다, 유동성의 힘으로 말씀드렸죠. 이 어나더 레벨을 계속 지키고 위로 상승할 것인가, 아니면 어나더 레벨을 잠깐 반짝 반등했던 거기 때문에 다시 어나더 레벨에서 기존에 제가 끊어놓던 이 추세선으로 다시 하향해서 내려올 것인가, 이 레벨로 내려올 것인가, 그거는 금요일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일봉상에서 봤을 때 제가 끊어놓은 이 추세선의 상단 어나더 레벨의 기준점 14만원대가 기준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4만원대가 이탈하게 되고 이 5일선이 붕괴가 된다면 약간 손절을 하시거나 부분 매도를 하셔서 추후에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취할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마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틀 만에 이마트 9월 11일 약속드린 대로 14만원 15만원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14만원대를 돌파하고 15만원대를 살짝 돌파한 추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동성의 힘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드린 대로 다시 한번 리딩을 해드리면 아직 코로나는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종결되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는 이마트에는 무조건 기사적, 뉴스적으로는 악재입니다. 악재. 왜냐하면 소비 경기가 악화가 지속되고 자회사 실적은 당연히 부진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치는 하향입니다. 하향. 아무리 이마트, 신세계몰이 돈을 잘 벌어도 그 자회사, 유통업, 그 숙박업, 롯데, 조선호텔 같은 이런 숙박업의 자회사들이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또이또이다 라고 제가 저번 방송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기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추석 연휴가 지금 한 달도 안 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추석 연휴에 이벤트를 가지고 이 이벤트의 힘으로 유동성이 붙어서 3,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반짝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유동성의 힘이 이 기대감과 유동성의 힘으로 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이마트의 전략을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쟁사들은 잇따른 폐점을 해서 오프라인 지점을 줄이는 반면에 이제 그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 점포 내의 비효율 면적을 축소하고 온라인 주문을 처리하는 PP 센터 공간으로서의 체질 개선을 계속 지속하면서 이 고정비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다라고, 이게 바로 이마트의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 하반기에도 계속 유효할 시, 이 매장 활용도가 계속 유효하게 향상될 시에는 온라인 배송 캐파가 증가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배송 효율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업계 점유율, 온라인 오프라인 통틀어서 업계 점유율이 거의 상승할 수 있는 1위에 달성할 수 있는 기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모멘텀에 대한 기사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월봉상에서는 17만 7천원을 돌파하는지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자, 월봉상 다시 볼까요? 17만 7천원은 아마 이 60월봉일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만원대를 다시 돌파를 하고 유동성의 힘으로 다시 재돌파하고 상승할 시에는 60월봉에 있는 이 매물 구간을 한번 보자고 했는데 이 60월봉에 해당되는 가격이 바로 17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월봉상에서는 17만 7천원을 돌파하는지 돌파 여부를 확인하자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봉상 봤을 때 14만 500원, 제가 꺼드렸던 이 일봉상의 추세 상승세 추세선의 상단선이 14만 500원입니다. 14만 500원의 이 상단선을 지지할지, 그리고 5일선, 11선, 21선 일봉상의 이평 가격대의 추세선들의
배열이 삼지창 정배열이 형성되어 있죠. 이 정배열 구간에서는 5일선이 지지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5일선을 지지하고 올라간다면 상관없지만 5일선을 이탈한다면 단기 하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11선, 21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사이의 간격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부분 손절하시는 게 낫다고 부분 손절해서 추후에 평단가를 낮추는 기회를 얻는 해지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5일선과 14만 500원을 지지하지 않는 이탈하지 않는 이상 계속 홀딩 하시고 지지 여부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외국인과 투신을 비롯한 기관의 지속적인 매수 유무가 지속적인 이제 매수가 계속 지속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유동성의 힘으로 탄력 슈팅 시 다시 15만원 돌파하고 17만 7천원까지 돌파할 시에는 18만 5천원이 유동성의 힘의 최고 끝판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18만 5천원도 오버슈팅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18만 5천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18만 5천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지는 추세가 보인다면 이때는 전량 매도입니다. 전량 매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8만 5천원 유동성의 힘에 의한 목표가는 18만 5천원이고요. 기업 예상 실적치를 반영한 2020년 목표가는 15만 6천원입니다. 15만 6천원 이상은 올해 실적을 기준으로 버블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버블의 힘으로 18만 5천원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주식은 합법적인 도박장이라 했습니다. 이 도박장의 버블은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이마트 오늘 이틀 만에 9월 11일 금요일 아침에 다시 한번 약속드린 대로 차트 리딩을 해드렸습니다. 보유하신 분은 제 영상 참고하시고 손절가, 목표가 한번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 영상을 그냥 참고로 보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참고를 하시고 공부 차원에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 습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사람의 주식 전략과 전술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자기 거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목표가는 저의 기준으로 세워드린 거고요. 이것이 본인의 스타일과 맞다 싶으면 제가 말씀드린 이 목표가대로 손절가대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다르다 싶으면 참고 이런 생각을 하는 놈도 있구나, 그렇게 참고만 하시고 본인의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